좋은 아침입니다. 스타일로 뉴스 정보 업데이트 서아프리카 편입니다. 지금부터 이 지역의 최신 동향을 심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본 방송은 AI 기반 오픈소스 정보 기술의 선두주자 프로웨이브 AI의 제공으로 권해드립니다. 자, 오늘 저희가 주목할 소식입니다. 서아프리카가 지금 그야말로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폭력적 극단주의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강대국들의 영향력 다툼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해지고 있죠. 말 그대로 두 개의 거대한 폭풍을 동시에 마주하고 있는 셈입니다. 먼저 극단주의 폭력의 급증 문제입니다. 이 지역이 지금 공격받고 있습니다. 불과 지난 2주 사이에 여러 극단주의 단체들이 마치 약속이나 한 듯 조직적이고 또 매우 잔혹한 연쇄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이 지역의 긴장이 위험 수위로 치닫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폭력의 양상이 굉장히 빠르고 광범위했습니다. 먼저 1월 28일 니제르의 수도 니암의 국제공항에 대한 대담한 공격으로 시작됐죠. 그리고 며칠 뒤인 2월 4일에는 JNM의 군 수송대를 매복 공격했고, 바로 다음 날에는 보코하람 불파가 나이지리아 콰라주에서 민간인을 상대로 끔찍한 학살을 저질렀습니다. 군과 민간인 모두가 표적이 된 겁니다. 그 인명피해 규모는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나이지리아 콰라주에서 일어난 학살, 이 사건 하나만으로 무려 176명이 넘는 민간인이 하루아침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정말 끔찍한 비극이죠. 민간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니제르군 역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부르키나파소 국경 근처에서 벌어진 정교한 매복 공격으로 최소 36명의 군인이 전사했습니다. 이 지역의 안보에 심각한 구멍이 뚫린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불안을 조장하는 세력은 누구일까요? 보시다시피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이슬람 국가, 즉 IS나 알카에다와 연계된 JNIM 같은 국제적인 조직도 있고요. 또 라쿠라와처럼 지하리스트 이념과 범죄가 뒤섞인 하이브리드 집단, 그리고 보코하람 같은 기존의 반군 세력까지 정말 다양한 그룹들이 각자의 목적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폭력 사태는 이 지역 내부의 문제만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배경에는 바로 새로운 지정학적 체스판이 깔려있기 때문인데요. 바로 전략적 요충지인 이 사헬 지역을 둘러싼 강대국들의 치열한 경쟁입니다. 이 경쟁의 핵심 플레이어는 바로 미국과 러시아입니다. 그런데 두 나라의 전략이 아주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미국은 이 지역 군사 정권들과 실용적인 관계를 다시 맺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안보 협력이나 핵심 광물 접근권을 확보하려는 거죠. 반면에 러시아는 아예 아프리카 군단을 보내서 군사적 주둔을 확대하고 이 지역의 주요 안보 파트너로 자리매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방의 영향력을 완전히 대체하겠다는 의도죠. 미 국무부 닉 체커의 반론을 보면 미국의 이런 변화가 더 명확해집니다. 미국은 말리의 주권을 존중하고 공동의 안보 및 경제적 이익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경로를 추구하기로 했다. 이 말은 이전처럼 민주주의 회복을 압박하기보다는 당장의 안보와 경제적 이익을 우선하겠다는 아주 현실적인 정책 전환을 시사하는 겁니다. 러시아의 영향력은 이제 그냥 말이 아니라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1월 리암의 공항 공격 당시 러시아의 아프리카 군단이 방어를 도왔고요. 말리, 니제르, 부르키나파소가 만든 새로운 동맹 사헬 국가연합에 군사 기술과 훈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공격을 규탄하면서 이 지역의 안보를 책임지는 역할을 자철하고 나서기도 했죠. 이렇게 내부의 폭력과 외부 강대국들의 개입이라는 압력이 더해지면서 이 지역의 기존 협력 체제는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바로 분열된 대응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서아프리카는 지금 두 개의 축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한쪽에는 말리, 부르키나파소, 니제르의 군사 정권들이 만든 사헬 국가 연합, 즉 AES가 있습니다. 이들은 서로를 방어하고 외부 압력에 저항하는 데 초점을 맞추면서 점점 러시아와 가까워지고 있죠. 다른 한쪽에는 기존의 서아프리카 경제공동체 이코와스가 있습니다. 이들은 군사 정권을 압박해서 민정으로 복귀시키려 했지만 미국의 새로운 정책이나 AES의 반발 때문에 그 힘이 많이 약해진 상황입니다. 이코와스가 니제리아에 가한 제재의 영향은 이 그래프가 잘 보여줍니다. 식량 가격이 무려 21%나 올랐고 나라 살림은 40%나 줄었습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건 뭘까요?
바로 평범한 시민들의 삶이 그만큼 더 팍팍해지고 고통스러워졌다는 뜻입니다. 정리해보자면 이 지역은 지금 격화되는 폭력, 강대국들의 경쟁, 그리고 내부의 분열이라는 세 가지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아프리카의 미래는 그야말로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불확실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내부에서는 폭력이 들끓고 외부에서는 강대국들이 영향력을 다투는 이 상황 속에서 과연 서아프리카가 안정을 되찾을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다룬 이 사건들과 그 배경에 대한 더욱 깊이 있는 분석,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하시다면 저희 스타일러 뉴스의 전체 심층 분석을 들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번 심층 분석의 제목은 서아프리카 정보 업데이트, 테러, 권력, 그리고 지정학입니다. 즐겨 사용하시는 채널이나 이 게시물에 있는 링크를 통해 지금 바로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정보 업데이트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AI가 제공하는 맞춤형 뉴스를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www.stylernews.com을 방문해 주십시오.